매우 실망스럽게 대처 또한 정말 허술했고요. SKT가 얼마나 보안 시스템 내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견된 일이었다.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는 국민인데 고생도 국민이 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계약을 양쪽에서 했을 때 가입기간을 지키라는 의무가 고객한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무도 기업한테 있어요. 근데 이번 일은 고객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우선 사건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해커가 SKT 내부망에 침입을 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그로 인해서 사용자들의 일부 유심 정보가 바깥으로 유출이 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심각성 면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보통 보안 사고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실제로 피해가 발생을 하는 순간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심각성을 이야기를 할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열심히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이러한 대비를 하면 돼. 그래서 대비를 이만큼 해야 되나 이만큼을 해야 되냐에 따라서 심각성이 이제는 갈릴 텐데, 지금 상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해커인지도 모르고 언제 악성 코드가 심어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부망으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얼만큼 많은 사용자들의 정보가 나갔는지도 모르는, 모든 것이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심각성이 크다고 봅니다. 악성 코드가 이제는 그저께 1차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발표된 것들 중에 좀 제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백도어 프로그램이 그게 4종이 발견이 됐다는 건데요. 백도어는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공간을 굉장히 안전해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이제 막 땅굴을 파요. 땅굴을 파는데 파놓고 나중에 누군가 거기로 침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건데, 평소에는 거기를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덮어놔서 사람들이 다 모르고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그렇게 은둔해 있는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심각성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악성 코드가 이제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 면에서 높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4종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통신사에서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아마 민간합동조사단에서도 이게 발견이 되자마자 이제 다른 기관으로도 다 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건데 네. 언제부터 숨어 있었던 건지는 알 수가 없나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냐면은, 은행에 금고가 있어요. 그리고 금괴들이 쫙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도둑이 침입을 해서 금괴를 가지고 나가는데, 언제부터 이 도둑이 작업을 했는지, 몇 년 전부터 작업을 해서 그 내부로 들어가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얼만큼 이제는 취해서 무슨 길을 따라서 이 도둑이 금괴를 탈취해 나갔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는 이런 악성 코드들은 실제로 정보를 탈취를 할 때 나가면서 흔적을 다 지웁니다. 로그를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해놓고 다 지우고 나가다가, 그럼 어떻게 알게 됐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맨 마지막에 나가는 문에 마침 저울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 저울의 역할은 아주 이상한 정도의 굉장히 많은 무게가 높이 감지가 되면 막 알람을 삐용삐용 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가다가 금괴를 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무거워졌잖아요. 갑자기 막 400kg 뭐 이렇게 된 게 감지가 돼서 알람이 울려서 뭔가가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라고 안 시점이 4월 18일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하면 도대체 해커가 언제부터 악성 코드를 심어놨는지, 언제부터 이 은행에 잠입을 하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갔는지, 금고가 예를 들어서 100kg가 더 되는데 그게 1kg짜리 100개인지 10kg짜리 10개인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00만 정도의 가입자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0kg 그것만 발견이 된 거거든요. 9.7GB.
그것만 발견이 됐고, 그래서 앞에 것을 하나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걸 하나하나 지금 다 밝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내부 망을 이렇게 구조도를 보면은 굉장히 여러 군데의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어느 정도 이상 사이즈가 되는 경우에는 보안 인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SKT도 당연히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보안 장치를 해놓습니다. 이게 전체 망 구성도고요. 지금 여기 있는 방화벽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방화벽이. 네. 그 저울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주 다양한 첩첩산중으로 막아놓습니다. 사실 SKT도 사업을 해서 국내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 자체는 다 지켰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지금 가장 궁금증이 뭐냐면은 도대체 어떻게 내부망에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이 부분은 조사를 하는데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어제 이제 상임위 통해서 청문회 통해서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망 중에 지금 HSS라는 서버 여기에서 털린 거거든요. 여기에 유심 정보가 같이 들어있는데 이 유심 정보의 일부가 이제는 바깥으로 유출이 되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털었을까가 제 질문이었어요.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이 털린 유출이 된 정황이 있느냐 했을 때 그렇게 물어보면은 사실은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은 조사단은 SKT가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3종 5대 서버, 그게 이 HSS 서버고요. 조사했고 기타 중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서버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커의 악성 코드가 아까 그 은행 예를 들었을 때 이제 다 본인의 흔적들을 지우면서 나갔잖아요. 흔적들을 지우면서 나갔기 때문에 어느 금고가 털렸는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저는 이 방화벽들이 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에 폐쇄망 내부방으로 어떻게 들어왔나? 그 다음에 지금 HSS 서버가 털렸다고 하는데 그 이외의 서버는 그러면은 진짜 안전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단이 최대한 빨리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의 정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유출이 되느냐는 사실은 그 데이터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느냐로 바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복제폰을 만들어서 금융사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다양한 범죄에 사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정보들은 유심 정보와 기기 정보와 이제 결합된 개인 정보가 될 텐데, 이번에 그 1차 조사에 의하면 기기 정보에 관련된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유출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100% 확신하냐라고 물었을 때 조사 결과에 의해서는 확신한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저는 언제나 더블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하실 수 있는 다양한 모든 극단적인 문제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얼만큼 무엇이 털렸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그걸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 얼마나 털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각도가 높다는 것은 그런 알려지지 않은 상태, 모호성이 있는 상태가 너무나도 높아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미리 뭔가를 할 수 있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는 귀책 사유를 따지게 되죠. 나중에는 그걸 했을 때 이번에 고객이 무슨 잘못한 거 있나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이거는 100% 회사의 문제였기 때문에 고객이 뭔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냐? 없습니다. 사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죠. 하지만 이 사후에 하는 것 또한 고객들로 하여금 엄청난 지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불편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는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할 때 제가 위약금 문제, 피해 보상 문제까지 이 이야기를 끌고 간 이유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누구냐,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불편이 무엇이냐,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지금 너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 혹은 이번에 유출 사고 이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고객들이 현장에서 어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좀 더 조망하는 쪽으로 이 피해에 관해서 조사단이 들여다봐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유심을 지금 빨리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은 유심을 바꿈으로써 저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 빨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만약에 제가 왜 그 단어를 썼냐면은 나중에 바꾸게 되면은 그 사이에 나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털리고 어떻게 유출이 되고 어떻게 다른 정보랑 결합될지 몰라서입니다. 빠른 시기 내에 유심을 물리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확실한 이제 방편이 되고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유심 교체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물량이 부족해요. 물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어제 제보가 들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고 전과 후에 SKT로 번호 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보상, 이제 지원금이에요. 지원금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을 보면은 사고 전에 비해서 사고 후에 갤럭시 S25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뜁니다. 다 2배씩 뛰었어요. 사고 나고 바로 2, 3일 뒤인 그 일요일 날 이게 공지가 내려갔어요.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유심 교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하러 왔어요 하면은 대기가 길고 물량이 적어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SKT의 사태 심각성에 대해서 좀 질타를 어제 했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유심이 이제는 교체가 되는 것을 이제는 기다림에 있어서 그 전에 모자라니까 그 사이를 메꾸려는 조치가 유심 안심 서비스 가입 유도거든요. 유심 안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유심 교체를 통해서 이거는 확실한 솔루션이 될 수 있는데, 안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해외 로밍이 안 돼요. 해외 로밍이 안 되게 되면은 지금 당장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질의를 하면서 제가 공항에 그러면은 이동 서비스를 조금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어제 SKT 사장님께서 최대한 유심 물량을 그쪽으로 많이 동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도 이제는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은 그쪽으로 다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 유심을 다 그쪽으로 이동시키면 그 이외의 지역은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조절을 하실 예정인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한테 유심 교체를 이젠 안심 서비스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제는 해외 로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것을 푸는 프로그램을 빨리 적용을 해라. 그랬더니 그것도 지금 만들고 있대요. 해외 로밍에 안 되는 그 문제를 푸는 것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유심 그 안심 서비스도 지금 막 이걸 하면 돼요라고 이제 장려를 하고 있지만, 유심 안심 서비스도 제한이 있어요. 처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이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서버 사이드에서, 이 서버 쪽에서 개인 단말 말고 유심 정보 리라이팅 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것도 물어봤더니 개발 중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다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SKT가 얼마나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사용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대비를 할 수 있었던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으로 뚫리긴 뚫릴 수 있죠. 이 모든 걸로 다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다 개발 중이래요. 어제 그래서 보안에 대한 투자액을 짚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SKT는 1등 기업이잖아요. 근데 KT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안 투자액을 1,200억 원이 넘게 한 상황인데, SKT는 1등 기업인데 반도 안 돼요. 600억 원을 했고, LG유플러스보다 더 적게 했더라고요. 보안 투자 금액을 유일하게 줄인 기업입니다.
그 결과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다가 이제 악성 코드가 언제 심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다 개발을 안 해놨고, 이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은 SKT가 보안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예견된 일이었다.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KT하고 LG U+가 완벽하게 안전하냐, 상대적으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감지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작년엔가 무슨 리포트를 보면은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텔레콤들에 대해서 타겟을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SKT뿐만 아니라 KT도 LG U+도 지금 당장 시스템 체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VPN을 설명을 쉽게 하긴 너무 어렵긴 해요.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긴 어렵고, 이게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냥 공공에 떠도는 그냥 일반적인 망과는 달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시면은 회사 안에서 그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장비를 파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 장비를 만들어서 파는 곳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곳에, 어떤 회사의 제품들이 많이 쓰이는데,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장비의 취약점만 마구마구 파서 그쪽으로 해킹을 시도를 하는 시도는 뭐 언제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VPN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쪽에서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좀 엮어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둘 다 이게 하나의 악성 코드일 수도 있고 두 개를 따로따로 이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 언제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를 몰라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반복들이지만 피해 규모와 그리고 피해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누가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거를 어제 이제 과기정통부 제가 키사, SKT, 방통위까지 네 분을 한 명씩 호명을 했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한 명씩 호명을 하면서 그분들의 합작품이에요, 지금. SKT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 관련된 투자 그만큼 안 한 거고요. 그리고 매우 실망스럽게 대처 또한 정말 허술했고요. 국가는 과기정통부와 키사와 그다음에 방통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 제대로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의 합작품이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혼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피해자는 국민인데 고생도 국민이 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위약금하고 피해 보상 부분을 SKT 사장께 계속 명확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귀책 사유가 사업자한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용자는 유심 교체도 예를 들어 못해, 가입 서비스도 만약에 못해, 혹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번호 이동을 하고 싶어 했을 때, 아니 계약을 양쪽에서 했을 때 가입 기간을 지키라는 의무가 고객한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무도 기업한테 있어요. 근데 이번 일은 고객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곳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번호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면은 사용자 시기가 아시겠죠? 얼마나 불편해요. 이동하는 것 자체가. 그 불편함을 초래한 피해 보상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안심 서비스를 이제는 가입을 하면 100% SKT가 책임집니다. 책임집니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100% 책임집니다 해서 목적어가 빠졌어요. 지금 현행 법상 SKT는 사실은 본인들의 이번 해킹 사고가 본인들의 고의가 아니었음만 증명하면 돼요. 피해 보상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유출 사고와 실질적으로 내가 겪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을 하는 것은 고객한테 있습니다. 그 증명을 해내야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사장은 그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유출 사고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데이터가 떠돌다가 언제 어디서 무슨 규모의 피해를 일으킬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시기도 규모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떤 부분을 알 수가 없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이번 유출 사고와의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규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SKT 사장님께 100% SKT가 책임지겠습니다의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는 어드레스를 좀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동시에 SKT가 계속 유심 보호 서비스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아직 그거를 확대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유심 보호 서비스는 가입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제가 만약에 해커잖아요. 유심 정보를 탈출했으면 전화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번호로 인증 관련된 피싱 스팸을 뿌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해서 눌러서 인증 관련된 것을 탈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유심 안심 서비스,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피싱 문자나 스팸 문자를 굉장히 조심하고 함부로 누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은 서비스 가입을 할 때도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공식 사이트 가서 하셔야지 그런 것도 이제는 또 이상한 사이트가 도중에 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 상태로 좀 어느 정도는 지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지금 우선 유심 물량 확보를 빨리 해야 되고요. 신규 서비스한테 유심 지급할 생각 지금 하지 마시고 이런 피해에 떠는 현재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유심 교체 서비스를 빨리빨리 진행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